안녕하세요. 구식 영문법, 일본식 영문법, 가짜 영문법에 대한 반란의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비현실적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한국식 영문법에서 소위 말하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가정법 이 세 가지 가정법 문장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현실적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현실적 조건문의 개념은요, 사실과 반대되거나 또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조건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결과, 추론, 추측 등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비현실적 조건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if절의 후태 변환인데 한국식 영문법에서도 이거를 가정법, 즉 시제를 이제 변환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재 시제로 표현되는 것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통상적이라면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는 것을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이것을 이제 if절의 후태 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현재 시간, 일반적 시간, 미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시간이 표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들에 대한 가정은 과거 시제로,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표현하는 시간은 그냥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가정은 과거 완료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f절뿐만 아니라 결론절에서도 후태 변환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동사를 이제 과거형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간, 일반적 시간, 미래 시간에 대한 결론은 과거형 조동사로,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결론은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비현실적 조건문의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적 조건문에는 조건절과 결론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가 나오고, 이 결론절에는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걸 나눠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조건절에 과거가 오고 결론절에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 온 게 이게 가정법 과거고, 그 다음에 조건절에 과거 완료가 오고 결론절에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FP가 온 게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고, 그 다음에 조건절에 과거 완료가 오고 결론절에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 온 게 이게 혼합가정법이다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배웁니다. 근데 사실 아까 조건절에 두 가지, 즉 과거하고 과거 완료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론절에 과거형 조동사가 오나 또는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오나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2 곱하기 2 해가지고 네 가지 유형이 사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혼합 가정법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현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절에 과거가 오고 결론절에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온 게 이제 이른바 한국식 영문법에서 가정법 과거 문장인데, 그러니까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추론 결론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문으로 보면요, If you were not in my life would be empty. 좀 낭만적인 얘기네요. If 만약에 you're not in my life, 당신이 내 인생에 없다면 my life, 내 인생은 would be empty. 공허할 것입니다. 텅 빈 것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인생에 당신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내 인생에 공허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내 인생에 당신이 없다면 해서 you were 이렇게 지금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백시프트, 즉 후태 변환을 해서 과거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현실적 조건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또 저 가정법, 그러니까 이 영어권 영문법에서 말하면 저 이제 past subjunctive, were subjunctive가 쓰였죠. 그 다음에 뭐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nice house.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닌데 내가 만약 지금 부자라면 하고 가정하는 거니까 현재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이죠.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고,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were subjunctive, 즉 가정법 과거 형태를 쓰죠. 그다음 결론절에서는 저렇게 would 같은 조동사 과거형이 쓰이고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닌데 만약 내가 부자라면은 멋진 집을 사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절에 과거 형태가 쓰였을 때 이거는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서 가르칠 때는 이제 가정법 과거, 즉 조건절에 과거 시제가 쓰이면은 뭐 현재 사실에 반대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중에서 그것만 좀 대표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사실 전부 다 상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좀 단축해서 간략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사실 정말로 그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그 가정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가정법 과거 문장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nice house.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나는 멋진 집을 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식 속에서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데 그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0은 아니겠지만 뭐 혹시 뭐 산다면 뭐 0.001%뭐 이렇게 극히 낮은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굉장히 비현실적이니까 저렇게 비현실적 가정을 이제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비현실적 조건을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또 밑에 뭐 If I married her, I would be happy. 내가 만약 그녀와 결혼을 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비현실적 조건문으로서 표현을 한 거니까 내가 그녀와 결혼을 하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없다 또는 매우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if I married her 여기서 married가 과거형 동사로 쓰인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느낌상 앞으로 내가 만약에 그녀와 결혼한다면 느낌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가 쓰인 조건절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일 수도 있고 가능성 낮은 미래에 대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야 비현실적 조건문이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야 현실적 조건문일까요? 이거는요, 실제로 일어날 일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표현하는 것인가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지 이것을 구별하는 무슨 객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자꾸 이제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사실은 화자가 어떤 태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nice house. 이렇게 표현하면 저거는 이제 비현실적 조건으로서 백시프트를 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If I win the lottery, I'll buy a nice house.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건 현실적 조건으로서 백시프트를 안 하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 조건인데 이제 이런 경우 1과 2 중 어느 것이 문법적으로 올바를까 이런 걸 좀 따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시험지 같은 걸 많이 낸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가 맞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사실 둘 다 문법적으로 올바릅니다. 둘 다 문법적으로 하자 없는 표현입니다. 다만 1이 2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상식 인식 속에서는 복권에 당첨돼서 멋진 집을 살 만큼 막 그렇게 멋진 복권에 당첨되는 일은 극히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1번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1과 2는 의미가 다른 문장이기 때문에 알맞은 맥락에서 사용되면 둘 다 자연스러운 문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문장은 즉 현실적 조건으로 표현한 문장은 어떤 이유에서건 복권 당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한다는 그걸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번 문장, 즉 저걸 이제 비현실적 조건으로 표현한 게 자연스럽겠지만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복권 당첨되는 게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현실성이 있다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라면은 이가 오히려 그때는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어떤 영화 같은 데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미래에 가서 복권을 번호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가서 미래에 와서 복권 번호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복권 당첨되면은 나 이제 멋진 집을 사야지. 이런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런 상황이면은 현실적 조건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겠죠. 또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캐릭터가 조금 과대한 낙관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봐요. 조금 정신적으로 뭐 이 굉장히 그 낙관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막 자기가 뭐든 하면 될 수 있고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될 거라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어떤 그 캐릭터의 성격을 표현한다면은 이번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은 이번 문장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어떤 뭐 객관적으로 따져서 맞다 틀리다,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둘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알맞은 맥락에서 그 의미에 따랐으면은 맞는 거고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건절에 과거 완료가 오고 결론절에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FPP가 온 걸 살펴보겠는데요. 이른바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죠. 한국식 용법에서. 그래서 이제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해서 이제 상상적 추론이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흔히 나오는 예문들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passed the test. If I had studied, 과거 완료가 쓰였죠.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뭐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근데 더 열심히 했었다면 하고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had studied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과거에 대해서 이제 추론이나 결론을 내린 거는 내가 테스트에 합격을 했었을 텐데 이렇게 했었을 텐데로 표현하는 거니까 would에다가 이제 have 표현으로 써서 I would have pass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예문을 보면요. If I had hurried, I would have caught the bus. If I had hurried, I would have caught the bus. 그러면은 내가 서둘렀었더라면 버스를 잡았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두르지 않았고 실제로는 버스를 잡지 못했어요. 버스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서둘렀었더라면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기 위해 had hurried 과거 완료 썼고요. 또 버스를 잡았었을 텐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would FP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절의 과거 완료가 쓰이고 결론절의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인 건데요. 흔히 이제 이걸 혼합가정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고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추론 또는 결론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비현실적 조건문이 가능한 거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어떠 했었더라면 지금 뭐 할 텐데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I had slept more last night, I wouldn't be tired now.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if I had slept more, 그러니까 더 잠을 잤었더라면 last night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로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잔 거예요. 더 잤었더라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 wouldn't be tired now. 지금 안 피곤할 텐데 이런 말이에요. 현재의 현실성에서의 상황은 어저께 이제 잠을 많이 못 잤고 지금 피곤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어저께 잠을 더 잤었더라면 지금 안 피곤할 텐데 이렇게요. 그다음 또 If I had passed the exam, I would go to the party. 내가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그 파티에 갈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지금 시점 이전에 시험을 봤고 그 시험에서 이제 떨어졌어요. 뭐 며칠 전에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러고 나서 내일이나 모레 파티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과거에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 앞으로 있을 파티에 갈 텐데 시험도 떨어지고 했는데 무슨 파티에 가? 뭐 이런 때 뭐 놀러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상반되는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해서 뭐 할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절에 과거가 쓰이고 이제 결론절에 과거형 부동사 플러스 FP가 쓰인 건데요. 그러니까 흔히 한국식 영어법에서 말하는 혼합가정법에서 어떤 뭐 앞뒤가 바뀌었다고 표현하다 약간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한 상상적 추론이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요. If I were more outgoing, I would have asked her out.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If 만약에 I were 내가 뭐뭐이다면인데 more outgoing 더 outgoing 하면은 좀 사교적이고 활달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런 어떤 성격을 묘사하는 거죠. 활달한이라고 합시다. 내가 좀 더 활달한 성격이라면 I would have asked her out. 그녀에게 이제 나가자고 뭐 물어본다 뭐 이런 말인데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뭐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데이트 신청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더 활달한 성격이면은 좀 사교적 성격이면은 그저한테 그 데이트 신청을 했을 텐데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예문도 이제 봅시다. If there were no water, no life would have appeared. If 만약에 there were no water, 물이 없다면 no life would have appeared. 어떤 생명체도 나타나지 않았었을 거다. 이런 얘기네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국식 영법으로 배운 사람들은 저 조건절에 과거가 쓰인 거를
뭐 현재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 가정을 하고 과거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뭐 틀리다 또는 뭐 이러한 형식의 뭐 조건문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가르칠 때는 조건절의 과거 시제가 쓰인 거를 이제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만 그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If there were no water, 이것도 어떻게 지금 가정을 하는 거냐면요. 물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있냐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물이 없다면 하고 가정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몽땅 다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을 하면요. 과거도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이 아예 그냥 어떤 시간에 대해서는 와장창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왜? 이 일반적 사실에는 일반적 사실과 상반되는 가정 요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가정도 내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후태 변환의 특성, 즉 이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후태 변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이 주절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어 표현하면은 종속절의 시제도 따라서 과거로 변환돼요. 이것도 시제를 맞추기 위한 후태 변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I think that she's in the library. 나는 생각하는데 그녀가 지금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한다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점도 지금이고 그녀가 지금 라이브러리에 도서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과거 시점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think를 thought로 바꾼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내가 지금 그 여자가 도서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던 이 시점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과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생각했어가 됐고 I though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I thought that she was in the library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럼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은 think도 thought로 바꾸고 즉 과거로 바꾸고 is도 was로 바꾸고 즉 우리가 그 종속절 is하고 was를 보면요. 주절에서 think하고 thought 이렇게 주절이 과거로 바뀌면은 종속절도 따라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속절에서 따라서 과거로 바뀌는 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후태 변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제를 맞추기 위한 후태 변환이겠죠. 그런데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종속절에 이미 되어 있다면 즉 이게 근데 무슨 말이에요? 종속절이 그러면 비현실적 조건문이라면 아니에요. 그러면 주절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어도 종속절에 아무런 시제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후태 변화는 두 번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영어의 어떤 그 체계가 허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I think that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hous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집을 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I think that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 if하고 I would 뭐 이런 것만 있는 걸 보면은 그냥 그 조건절하고 주절로 이루어진 어떤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겠죠. 그건 내가 만약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실제로는 이제 없는데 충분한 돈이 있다면 나는 집을 살 텐데 하고 I would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게 통째로 I think에 종속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 이제 덧붙여진 거죠.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면 집을 살 거라고 생각해 정도의 의미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think를 thought로 바꿔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내가 했어 이 생각을. 근데 뭐 한 일주일이 지났어. 뭐 한 1년 지났다고 해봐. 뭐 얼마큼 지났든지 아무튼.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거죠. 그러면 I thought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That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house.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되어 있으니까 시제를 맞추기 위한 후태 변환을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써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식 영어법에서 흔히 말하기를 가정법은 시제일치의 예외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종속절이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후태 변환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 조건문이라면 주절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면 종속절에서 시제를 맞추기 위한 변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I know that if I ask him, he will help me. 나는 아는데 뭘 아냐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하면, 부탁을 하면은 he will help me.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는 걸 안다. 굉장히 서로 신뢰관계가 있고 그런 사람인가 보죠.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날 도와줄 거야. 이거는 지금 비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죠. 근데 I know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난 알아. 그렇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걸 알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이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know를 new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I knew that if I asked him, he would help us. 이거 어떻게 했어요? know가 new로 바뀌면서 ask도 asked로 바뀌었고 will도 would로 바뀌었죠. 어떻게 한 거예요? 시제를 맞추기 위한 변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왜 했어요? 저 밑줄 친 부분이 비현실적 조건문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문이기 때문에 후태 변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제를 맞추기 위한 후태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 이제 문장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은 종속절이 되면은 형태가 같아져요. 좀 단어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if 그 절에는 과거 동사가 오고 주절에는 would 동사 원형 이게 온 거. 요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적 조건문인지 비현실적 조건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걸 되게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맥락과 의미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때로는 중의적일 수도 있어요. 중의적일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구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구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충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뭐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의미와 맥락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문을 보면서 이거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ancient Egyptians believed that dead pharaohs would come back to life if their bodies were mummi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that 이하는 현실적 조건일까요? 비현실적 조건일까요?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파라오가 컴백 투 라이프 할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거라는 뜻이죠. 생명으로 돌아오다는 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어떤 시신이 were mummified, 미라화되면은. 자, 이게 현실적 조건일까요? 비현실적 조건일까요? 이거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현실적 조건으로 그런데 학생들은 비현실적 조건으로 착각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비현실적 조건문과 일단 형태가 같아요. 그 뭐 주절에는 would가 쓰였고 if절에는 were가 쓰였고 뭐 이러시니까 비현실적 조건문과 형태가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문장을 봅시다. Dead pharaohs will come back to life in their bodies. Dead pharaohs will come back to life if their bodies are mummified. 자, 고대 이집트인들한테 가서 물어봤으면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파라오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들의 시신이 미라화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갔으면 저렇게 위를 쓰고 뭐 are를 쓰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제를 변환한 게 앞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주절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을 나누지 않아요. 갑자기 이 말을 하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뭐 현실성이 없는 게 왜 현실적 조건문이 아니고 왜 그러죠? 뭐 이런데 비현실적 조건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실과 반대되거나 또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조건을 전제하고 그에 따른 결과, 추론, 측측 등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조건. 사실과 반대되거나 현실적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조건을 전제하는 게 비현실적 조건문이지 그 문장의 내용이나 주제를 내용하고 어떤 사실과 반대되는 거, 현실적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파라오의 시신은 실제로 미라화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반대되지도 않아요. 또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만들었잖아요, 과거에 다. 그러니까 이 어떤 if 절에서 그들의 시신이
그 미라화 된다면 이 표현이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 뭐 미라화 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적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죽은 파라오가 다시 살아날 거나 이건 비현실적이잖아요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비현실적 조건은요 주절이 비현실적인 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이든 뭐 황당무계한 진술이든 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추론일지라도 얼마든지 현실적 조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조건만 보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주절에 또는 뭐 전체적인 내용이 황당무계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live forever. 네가 만약 이 약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 거야. 황당무계한 사실이 아닌 진술이죠.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비현실적 조건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왜? 조건. 이 약을 먹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약을 먹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영원히 사는 걸 못해서 그렇지. 또 예를 들어서 뭐 if you put salt in water, it becomes gold. 소금을 물에 넣으면 금이 된다. 아 이러면 좋게 하겠지만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문장 전체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는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왜? 소금을 물에 넣으면 저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현실적 조건문인지 비현실적 조건문인지는 조건만 보고 이제 나누지 어떤 주절의 내용이라든지 문장 전체 내용의 사실성과 상관없다는 거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언어가 진술 내용의 사실성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되려면 이거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어야 돼요. 그런지 아시겠나? 거짓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이걸 달리 표현해야 이 문법을 지키는 건데 아니 어느 인간이 이걸 지키면서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할 때는 다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을 어떤 구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제, 즉 또 조건이 현실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요거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지 문장 전체의 내용이나 또는 어떤 결론이나 어떤 추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타당한 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시스템을 언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인간은 항상 참된 진술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진술을 하면 금방 알겠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요 표현을 써야 돼. 아니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언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현실적 조건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